창업가로서의 삶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비참하죠, 이제. 비참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느낌이고요. 잠잘 때고 밥 먹을 때고 퓨즈가 내려가질 않아요.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회사는 일하는 여성의 커리어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멤버를 모집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0에서 한 7, 8년 차가 제일 많기는 하지만 그 위의 연차, 심지어는 뭐 사회생활 15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같이 하고 있으세요. 다른 일하는 여성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류를 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스타트업 치고는 좀 특이해요. 영원히 나답게. 단지 누구의 엄마나 뭐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다운 그 사람 그 자체로 자기를 지키면서 나이 먹어가고 계속 커리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여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게 맞아요. 신문 기자 그만두고 이제 신문 기자가 아닌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라는 곳에 가서 한국 최초의 창업생태계 플랫폼을 만들었죠. 디캠프라고 하는 이름의. 그걸 만들면서 너무 많은 투자자와 창업자분들을 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창업은 하지 않는다.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이 있는데 또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창업이었던 거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결혼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 해도 당연히 일은 해야지 되는 거고 아기를 낳아도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이 좋아서 또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거죠. 우리가 보통 30대 남성을 보면 저 사람은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30대 여성을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저 사람은 당연히 애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30대 여성을 보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시대가 오겠구나. 그들이 이렇게 강하게 일과 관련해서 일을 중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데 그걸 풀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뭐 부서 전체의 여성이 나 하나라든가 팀장 이상은 여성이 한 명도 없다든가 그런 조직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늘 나랑 비슷한 경험 또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여자 사람 선배와 얘기하고 싶고 그들의 조언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킹 이슈죠. 뭐 이른바 인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남성 중심의 그런 네트워킹 방식 이런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힘들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연차에 있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고 나중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못나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잘하는 여성도 그중에는 눈꽃만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좌절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와 관련된 고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헤이조이스 같은 이런 커뮤니티에 와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내 방식대로 다양한 분야나 연차에 있으신 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진 분을 원하는데요.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애티튜드가 일을 할 때 한 끗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이 서류를 지금 왜 정리해야지 될까? 이 정리를 할 때 뭐가 앞으로 가야지 될까? 이걸 보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저희가 가장 원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보겠죠. 깔끔하고 담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으로 스테이블하신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일과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면서도 투명하게 잘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이 가장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30대 한 중반부터 뭐 이른바 팀장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리더라면 리더일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여성적 리더십. 꼼꼼하고 세심하고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조직과 동료들이 그걸 다 원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도 요구를 받아요.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일과 이른바 사회가 여성적 리더십이라고 부른 그런 특성을 동시에 발휘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건 리더십 유형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되게 세심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또 굉장히 목적의식적이고 보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럼 이제 팀원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러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리더 역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답을 찾아야지 되는 거죠.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다 보다 보면 결국은 길을 잃게 되고 혼란스러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분명히 조언자는 필요하죠. 한두 분을 조직 내에서의 어떤 리더십의 모델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안에서 찾기 힘든 그런 여성 선배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조직 밖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가능하면 늘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비교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창업가로서의 삶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비참합니다. 고객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니즈나 불편을 저 말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일하고 있으신 분들의 생계와 이분들의 커리어의 미래 그 자체도 저 말고는 대신 책임져 주거나 나눠 가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책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당연히 크고 늘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아, 나는 왜 이걸 못할까? 그 생각을 막 하루에 12번도 더 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냐, 만약에? 라고 물어보시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런 거죠. 어차피 인간은 100세 시대에 누구나 한 번은 창업가가 될 텐데 그냥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책임과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50이 넘으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뭐 깊어질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작년보다는 제가 지금 좀 괜찮은 인간이에요. 아직 멀었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창업을 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저를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여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잘한 선택인 거죠.